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71주년 재헌절이에요. 참 재헌절인데 재헌절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문희상 의장이 이제 재헌절은 국회 주도로 이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문희상 의장이 이제 경축사를 했는데 개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또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인정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오늘 재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 의장이 이제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국회 반이니까 1년 전에 임기 시작할 때는 개헌, 선거구제 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야기했거든요. 선거구제 개혁은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패스트트랙까지 왔는데 개헌은 한 발짝도 못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 흔히 이제 낚시라고 하죠. 사람들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로 이렇게 좀 혹하게 만드는 거. 뭘 던졌어요?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문 의장이 말하기를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8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면서 덧붙인 말이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사항이다.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을 하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개헌을 하지 않고 국민소환제 도입한다는 건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말 개헌 사항이에요? 이건요, 주장이 사실 엇갈립니다. 개헌 사항이라는 쪽도 있고 아니라는 쪽도 있습니다. 그죠? 예컨대 얼마 전에 국민소환제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해가지고 청와대 답변했거든요. 네.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대답하기를 당시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이건 법률 사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왜 개헌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아마도 청와대나 여권 지지층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가 아닌가. 대체로 일반 시민들이 지금 개헌 그중에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개헌에 대해 가지고 이건 뭐 내각제도 있고 의원집정부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국회의원 싫어서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 그게 문희상 의장이 노련한 정치인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국회의원 싫으면은 개헌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라고 그러니까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소환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런 거군요. 근데 이게 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문 의장도 알면서 환기시키려고 한 건데 내년 4월 총선 이후엔 가능할 거냐? 그땐 또 사람들의 지평 시야가 대선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권 잡으면 또 대통령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되돌리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여당은 계속 우리가 이제 재집권 해가지고 개혁을 끌고 가겠다 이런 건데 혹시 이건 모르겠어요. 다음 총선에 여당이 상당히 이긴다고 가정해보죠. 그런 다음에 여당하고 청와대 쪽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왕창 늘려놓고 그리고 개헌 얘기를 꺼낸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그렇죠. 그럼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당이 이긴다는 것은 지금의 논리가 이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수권을 했는데 의회 권력을 확실히 못 잡고 있으니까 개혁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의회 권력까지 주면은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서 철저하게 개혁하겠다. 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이 압승한다는 그 논리에 국민들이 수긍한다는 뜻인데. 그럼 총선 끝나자마자 뭐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겁니다. 보통 권력 구조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게 전면적 개헌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만 하자 그 논리거든요. 근데 차라리 사회
사회 경제적으로도 30년 전에 만든 헌법이 이제 좀 나이가 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이제는 설득력이 더 높지 않을까 예. 싶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발로 개헌안을 낼 때는 그런 안까지 다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개헌 논의가 재개되려면은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뭐 총선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 얘기는. 예, 내일 손학규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회동 가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 네. 이해찬, 황교안 이런 쪽 큰 당 대표들은 별로 이 문제 관심 없어 보이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